사실 재택근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재택근무 환경을 선택할 때 사실은 선택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그 환경들은 아주 라이트한 SSL VPN도 돼 있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그 돈이 좀 있어라고 하면 VDI로 가는 두 가지의 양극단이 있는데 사실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혹시나 재택근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재택근무 보완해서 뭔가 우리가 좀 더 대응할 것들이 있는지 했을 때 하나의 옵션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개념으로다가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재택근무의 현재에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NIST에서 크게 재택근무 환경은 4가지의 위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단말의 통제,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이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어떤 위협, 세 번째는 악성 코드의 감염, 네 번째는 내부 자원의 내부 자원에 어떤 접근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요게 SSL VPN 앞에 있는 SSL, TLS라고 하죠. 인크립션을 통한 어떤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서 중간자 공격이나 데이터 탈취들을 우리가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내부 자원에 접근하는 것들은 내부의 어떤 접근 통제나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단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제가 공공기관 쪽에서는 제가 컴플라이언스를 보지 못했는데 금융 쪽에서는 작년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게 있었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고요, 관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하려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부에 있는 단말이 내부에 접근할 때는 항상 최신 보안 패치가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보안 패치를 유지시키려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보안 패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전트가 설치돼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보안 패치가 안 돼 있으면은 보안 패치를 유도해야 되고요. 설치돼야지만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산에 있으면 그나마 관리가 쉬운데 이게 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코로나가 돼서 그 사무실, 그 빌딩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빌딩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관리자도 사용자도 다 집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 단말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리자랑 사용자가 어디 커피숍에 만나서 봐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면은 향후에 우리가 만약에 재택근무를 계속 이어가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20년과 2021년에 랜섬웨어 사고,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사고들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자세한 정보들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실제 사고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디서 발생했냐? 재택근무 단말에서 취약이 해킹 공격을 당했고요. 이런 것들이 그 단말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 법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로 많은 경우가 해외에 있는 단말이 어택을 당하고요. 거기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들어와서 한국 쪽에 있는 쪽에 랜섬웨어가 공격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일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에 있는 단말이 공격을 당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랜섬웨어가 증가하는 거와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것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약간 시너지 작용이 있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영역이 재택근무 영향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좀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VPN, 결국은 이제 해킹이라고 하는 거는 보호하는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의 비용 싸움이거든요. 제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100원을 들였는데 얻는 게 50원이다라고 하면 아무도 공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VPN이 일상화되고 그러면서 VPN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많아지다 보니까 VPN을 주 타겟을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VPN은 1대1의 원투원의 접근 방식이다 보니까 VPN 서버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발생했던 대부분의 VPN 사고들은
VPN에 있는 취약점들을 이용하는 공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의 VPN, 랜섬웨어, 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약점을 치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고민할 거는 그러면은 우리 재택근무는 그냥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걸 안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계속 가져갈 거냐에 대한 선택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보면은 10곳 중에 4곳은 향후에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 앞으로 문제들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재택근무는 유지시켜야 되겠다는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재택근무를 했냐 안 하냐 누구까지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지금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재택근무에서 굉장히 많은 보안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말이 통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사에 있으면은 그 단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어떤 접근도 해야 되고요. 통제도 하고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재택근무용 단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건지 이 단말에 바이러스가 걸려 있는 건지 웜이 있는 건지에 대한 탐지가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렵다. 이것들이 가장 재택근무 환경의 보안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이 단말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말로부터 데이터 유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 컴플라이언스에는 화면에 어떤 식별 코드를 넣어가지고 화면을 카메라로 찍는 것들을 탐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컴플라이언스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데이터 유출로서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이미 유출돼 버리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외부 단말에서 내부로 접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 환경은 보안팀 입장에서는 엄청난 챌린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공이든 아니면 금융이든 많은 보안의 핵심 축이 사실은 망분리였습니다. 물리적 망분리를 통해서 외부의 위협이 내부로 전파되지 않은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재택근무가 되고 VPN이나 VDI 같은 환경이 되면 얘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화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챌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말의 위협 형태를 저희가 정의해 보면요. 첫 번째는 단말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단말에 바이러스 프로그램 설치하고요. 패치하고요. 여기에 혹시나 데이터 유출되면은 DRM 깔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화면 캡처 방지하는 것들 하고 여러 가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알려진 위협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단말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얘는 위협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를 가정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분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분실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재택근무 하다가 휴가가 있어서 어디 갔다 왔는데 있어야 될 내 노트북이 없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단말 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인가 위협입니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회사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단말에 있는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허용된 맥만 접근하게 했는데 만약에 얘가 탈취되거나 아니면 분실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단말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허용한 사람의 접근인지에 대한 것들 이게 비인가 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안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긴 한데요. 우리가 차단이 100%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재택근무 환경은 내부로다가 위협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작지만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어떤 탐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말 위협은 이렇게 세 가지 위협을 내포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나씩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단말 위협은 보통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식들이 보통 이제 투팩터를 통해서 단말 윈도우 로그인할 때도 투팩터를 많이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지문 인증으로다가 하시는 데도 계시고요. 그래서 단말의 인증을 강화시키는 방식, 두 번째는 단말의 보안 제품을 해서 알려진 위협들을 없애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패치, 그다음에 혹시나 단말이 분실됐을 때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스크 암호화, 그다음에 그래서 요즘에는 윈도우에 있는 비트라커 같은 거를 많이 쓰고 계시죠. 그다음에는 여기다가 이런 거를 다 하려면은 사실은 개인용 단말에다 이거를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 단말을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형태로다가 현재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전용 단말을 다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재택근무라는 게 항상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 딱 정의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가변성에 대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까 얘기 드렸던 비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현실적인 한계들입니다. 사실은 재택근무에 어떤 요청도 있었냐면요.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을 배포를 했는데 그게 잘 돌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VPN이나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이 제품, 이 백신이 잘 돌고 있냐 안 돌고 있냐를 보통 프로세스 레벨로 체크를 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있냐 없냐. 근데 프로세스는 동작하는데 실제 기능을 끌 수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체크를 못 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 쪽에 요청한 거는 바이러스의 특정 기능이 이네이블 디세이블 됐는지 체크해서 이네이블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있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레벨의 어떤 단말 보안까지는 저희가 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택근무의 단말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보안을 다 적용해도 기본적으로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거 전제로 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VDI라는 개념이죠. VDI는 지금 굉장히 국내에 많죠. 특히나 이제 그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제 시트릭스나 VM웨어 VDI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공공 쪽에서는 이제 국내 틸론이라고 하는 VDI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거를 해결해줄 해결사가 그래 VDI가 딱 나와서 야 고민이 많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라고 해서 VDI가 나오고 굉장히 많은 쪽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VDI가 가진 이슈가 있죠. 비용적 이슈죠. 어떻게 보면 VDI는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비용적인 거가 큰 다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가지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래 VDI가 가지고 있는 보안적인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SSL VPN이 가진 비용적인 장점들을 수용해서 중간에 어느 정도의 비용과 보안적인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팸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솔루션 회사들은 다 이런 리모트 액세스, 리모트 워크플레이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요. 퀘스트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제 집에 있는 PC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때에 따라서는 PC방에 가서 PC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태블릿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내가 그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때 별도의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들은 관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그때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브라우저죠. 그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재택근무의 인원수는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퍼페추얼의 어떤 하드웨어 방식이 아니고 SaaS,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서비스 형태로다가 해서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최근에 어떤 재택근무 환경은 대부분 SaaS 형태로 넘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그 옆쪽에 보시면 세션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때에 따라서는 위협이 발생했을 때 분석해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시스템을 접근했는지 어떤 명령을 수행했는지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한 것들을 그대로 레코딩 되어야 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지 분석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세션이라는 모듈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VDI가 가지는 간접 접근의 어떤 보안적 이슈 보안적인 어떤 장점들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에 대한 강점을 가져가고요. 여기에 세션이라고 하는 전용 모드를 통해서 기존의 접근 통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가져오. 그래서 기존의 접근 통제,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VDI가 가진 장점들을 다 수용하는 형태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ZA,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어떤 재택근무 환경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단말의 위협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말이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 바이러스가 네트워크를 타고서 회사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전용 플러그인 기반으로 되면은 VDI가 가진 그 장점, 그러니까 단말의 위협이 전파되지 않는
그 장점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브라우저를 통하기 때문에 전문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 없게 되고요. 세 번째는 전용 플러그의 안에는 기본적으로 허용된 작업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파일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한 클라우드의 장점, 확장성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인가 위협입니다. 비인가 위협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현재 현실적인 대응은 MFA죠. MFA 중에서도 현재는 이제 투팩터 기반으로 많이 하고 계시죠. 때에 따라서는 원팩터로 하시죠. 그냥 OTP로 하시는 데도 있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OTP를 조합해서 투팩터로 하시는 게 가장 현재 보안성이나 아니면 비용적이나 현실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데, 투팩터를 적용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세 구간입니다. 첫 번째는 단말을 로그인할 때,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접근할 때, 만약에 SSL VPN이다라고 하면 SSL VPN을 연결하는 시점, 그리고 연결하고 나서 회사 내에 있는 시스템을 접근하는 시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많을수록 보안이 좋죠. 대신 불편해지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적당한 합의가 필요한데, 가장 컴플라이언스에서 현재 요건은 만약에 SSL VPN이라고 하면 SSL VPN 접속하는 시점에만 사실 투팩터가 되면 컴플라이언스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사 내부적으로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는 접근할 때 또 투팩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말에 대한 분실에 대해서 좀 더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은 단말의 투팩터까지를 고민하시는 형태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다가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인가 위협은 그럼 멀티팩터만으로 할 수 있냐에 대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근데 갑자기 아기가 이제 부른 겁니다. 뭐 좀 해달라고. 잠깐 가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트북 켜놓은 상태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단말이 해킹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미 사용자가 열어놓은 세션을 통해서 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 허용된 단말을 통해서 이미 투팩터도 다 인증받았고요. 시스템에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접근 통제 투팩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로그인한 시점에 굉장히 강력한 보안이 되지만요. 이게 열려진 세션이 탈취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리된 시스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접근 통제 시스템이 A라는 단말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 해킹을 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자 단말을 해킹했고요. 딱 들어갔더니 접근 통제 시스템에 회사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르면 다 들어갑니다. 끝난 겁니다, 얘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회사에 있는 홈페이지 서버는 다 외부로 다 퍼블리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 모아다가요, 퍼블리싱하는 영역에다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브라우저에 가서 풀 URL 쳐가지고 데이터를 다 빼나가는 사람.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기존에 있는 보안이 다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일어나는 행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기존에 너무 잘된 시스템은 해킹의 무방비가 될 수 있는 아키텍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연결된 세션에서 뭔가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키보드도 입력하고요, 마우스도 하고요, 로그인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그 다음에 입력 패턴, 입력 간격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면은 이게 100%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한데, 왜냐하면 항상 아이디를 1, 2, 3 이렇게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1, 2, 3 치면은 틀린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식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우리가 보통 걸음걸이로다가도 막 구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내가 의도한다고 막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저희가 보는 이제 행위 기반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스코어링합니다. 그래서 스코어링에서 누가 봐도 이상하다라고 하면 낮은 점수가 나오고요. 낮은 점수가 되면은 룰을 정의해서 해당 커넥션을 끊고,
그러면 담당자한테 얼러팅이 가고요. 담당자는 들어와서 그 사람이 했던 행위들을 다 분석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 대응을 하는 형태로다가 이 스코어링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로그인 시간 이상. 이게 있었네요, 포인터가. 예. 왜냐하면은 보통 보면은 가장 심플한 거는 그거죠. 맨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속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3시에 접속을 했든지 갑자기 미국에서 접속했든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에 키보드와 마우스 플러스로 해서 명령어가 가지는 위험도에 따라서 스코어링을 하는 개념이 머신러닝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 제품이 이제 세이프가드라는 제품이고요. 요 세이프가드라는 제품은 아까 얘기했던 애저 클라우드의 사스 서비스가 있고요. 회사 내 데이터 센터에 전용 어플라이언스를 둘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이 전용 어플라이언스도 사스로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사스로 구성해서 회사 외부에서 어떤 형태의 단말을 통해서든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 없이 VDI 수준의 보안을 제공해주는 적극 통제, 재택근무 접속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용자는 브라우저로 들어가게 되고요. 브라우저에 들어가면 제가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클릭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접근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 단말 위협이 내부로 전파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행위 기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체크하게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접속 내역들과 명령어를 입력했던 거, 그다음에 윈도우에서 특정 창을 열었던 내역들은 다 데이터로다가 저장되게 돼 있고요. 필요하면 이런 것들은 다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사용자가 하고 행위들을 백그라운드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대가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택근무 솔루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외국은 그동안 리모트 워크플레이스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회사에서 한 10%에서 15%는 이제 사용자를 누르면은 이 사람은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에서는 이런 재택근무 환경에 대한 보안들이 굉장히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틀린 겁니다. 기존의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는 주로 개발자 영역들, 그래서 어떤 소스를 쉐어하는 영역들이 있었지 일반적인 업무 영역까지 확대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업무 영역들을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의 현업 사용자들이 재택근무 환경에 들어가 버리는 거고요. 이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보안이나 IT에 친숙하지 않다. 그래서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접속하지, 저희가 랜섬웨어 대응해 보면요, 이상한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해도 항상 열어보는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들은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막아야 되고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택근무에도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을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SDP 같은 것들이 SSL VPN의 어떤 문제들, 보안 이슈도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SDP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프로토콜, 그러니까 SDP는 주로 이제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레벨의 어떤 전문하는 회사들에서 나온 거고요. 요 아까 얘기드렸던 세이프가드라는 제품은 접근 통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개념에서 계정과 접근에 대한 통제 개념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재택근무를 할지에 대한 포션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약간 방향은 틀리지만 현재 국내 제품도 그렇고요. 재택근무 솔루션들이 다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를 표방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재택근무 환경을 제공해 줄지에 대한 것들로 다 솔루션 방향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향후에 재택근무 환경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현재 있는 걸 고도화하시려면은 기존의 SSL VPN, VDI, SDP 외에 어떤 새로운 사의 어떤 선택지로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또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하면은 외부에 있는 위협이 내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저희가 그래서 보안을 할 때는 다층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것처럼 단말을 안전하게 하고요, 사용자가 인가된지 하고요, 데이터 암호화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사실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래서 이거는 내부 탐지.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위협 탐지를 고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특히나 기존의 망분리로다가 내부망과 외부망이 완전히 물리적 망분리가 돼 있는 회사들은
사실은 내부망에 대한 보안을 그렇게 아주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다가 많은 쪽에서 외부의 위협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거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재택근무 환경이 되면서 재택근무 연결을 통해서 내부로 전파가 됐을 때 사실은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그 위협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협이 도출될 가능성이 없던 거죠, 거의. 근데 얘가 재택근무가 되면서 이런 위협이 커지는 것들이 포텐셜한 것들이 실제화되는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존의 망분리에서 내부망은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렵게 환경이 돼 있었는데 외부에서 재택근무 환경을 통해서 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사용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위협이 내부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거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있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부 위협 탐지 체계의 고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제로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재택근무를 접속할 때 어떻게 접속할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제로 했던 거는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인용 단말에 접근하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말이 하나 침해됐다. 이게 외부에 있는 거가 되겠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재택근무 단말이 침해가 되면은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은 AD 구성이 안 돼 있고 LDAP 구성이 돼 있긴 하지만요. 만약에 AD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AD를 통한 침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AD를 통해서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에 전파되는 통로를 탐지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키사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은 MS가 2020년 랜섬웨어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트릿 헌팅에 대해 레포트를 보면은 결국은 혹시나 현재 단말 환경에 회사에 있는 업무망 환경에 AD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AD가 단말 간의 리터럴 무브먼트, 결국 위협에 대한 전파에 큰 핵이 되고요. 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전파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20년과 2020년에 랜섬웨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80%는 AD가 주 타겟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 전략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프로텍트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보통 저희가 디텍트, 그러니까 우리가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디텍트 전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퀘스트에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총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긴 한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고요. 우리가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냐. 두 번째는 이것들을 위협으로 정의할 수 있냐.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보안 쪽을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보안 제품, 단말 보안 제품 아니면은 보안 탄지 제품 얘기하면요.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시그니처의 패턴을 어떻게 제공해 주냐. 이게 보통 예전에 안티바이러스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즘엔 아시겠지만 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패턴 기반이고요. 보통 AI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거 외에 다른 형태로 다 하는 보안 영역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요 AD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기반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 기반이고요. 약간 오디팅에 가까운 어떤 위협 탐지 개념이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기존과. 그래서 위협을 정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 레퍼런스나 베스트 프랙티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어떤 날레지 있는 익스퍼트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위협을 정의할 수 있냐, 이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있냐가 이쪽의 영역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택근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고도화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재택근무 환경을 운영하고 계신데 보안적인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뭔가 조금 보안적으로도 항상 걱정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거 할 때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까 얘기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은 각각의 솔루션마다 약간씩의 방향성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택지를 보시고 다양한 솔루션에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거와 쓰고 계신 환경,
와의 매칭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캐스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라우드 베이스, 브라우저 베이스,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세 개의 축을 통해서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에 있는 단말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